1971년 3월 2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서 고현정이 태어났으며 그녀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상류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1989년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사진을 공부하며 유학을 꿈꾸던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스타가 되었는데 이 작품은 한국인들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항상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현정 씨는 54세의 나이에 자신이 한때 정용진 씨의 전 남편이자 삼성 창업자 이병철의 손자인 정용진 씨의 연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은 한때 강렬했던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지만 2003년 격동의 이혼 이후 두 자녀인 정혜찬과 정혜인을 잃은 개인적인 삶에서의 상실로 인한 깊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고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11월 정용진과 이혼한 후 자녀 양육권을 잃은 것이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녀는 신세계 재벌 가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1998년생 정혜찬과 1000년생 정혜인 두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했다. 당시 한국 상류층에서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묘사된 이 이혼은 그녀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2016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혜찬이 겨우 6살이고 혜인이 4살이었을 때 아이들과 헤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그녀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영원한 유대감으로 묘사했지만 상황에 의해 끊어져 그녀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라서 그녀를 다시 보는데 불편함을 느낄까봐 걱정하는데 이는 오랜 이별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전 남편 가족이 운영하는 대기업인 신세계가 고현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이나 자료를 백화점에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현정이 등장하는 광고도 포함됩니다. 그 결정은 그녀의 경력에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때 속해 있던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처럼 개인적인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You Quiz on the Block 출연했을 당시 그녀는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가장 큰 슬픔은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 페어리 재형에 올린 영상에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이 출연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녀들의 깜짝 전화를 받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즐거웠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과 상황 때문에 그녀와 아이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현정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그녀를 눈물 짓게 만든 실패가 뒤섞인 기복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89년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연예계에 데뷔했고 이를 계기로 연예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녀는 1992년 TV 시리즈 대추나무 사랑에서 첫 연기를 선보이며 제28호의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희망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19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다룬 작품입니다. 평균 시청률 50.8%,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한 샌드글래스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집에 갈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유행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모래시계에서의 연기로 제31회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당대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성기였던 1995년 5월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정용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후회하게 했는데 여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위치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이혼 후 그녀는 2005년 드라마 봄날로 스크린에 복귀했는데 이 작품은 그녀에게 제4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한 감동적인 러브스토리였다. 복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직 삼성 며느리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한때 봄날 촬영 초기에는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예전처럼 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노력은 2009년 선덕 여왕에서 야심차고 복잡한 캐릭터인 미실 부인 역을 맡으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제46회 백상예술대상과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 TV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여배우의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녀는 2010년 정치 드라마 빅싱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연기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녀의 지위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두 번째 대상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좌절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18년 드라마 리턴은 그녀가 감독과의 화해할 수 없는 불화로 인해 프로젝트 중간에 갑자기 하차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그녀가 전문성이 없다고 비난했고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방에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그녀가 MC를 맡았던 2012년 토크쇼 고쇼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청률 저조로 인해 8개월 만에 고쇼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연이 끝나자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비전을 완전히 전달하지 못해 후회했다. 그녀는 텔레비전 외에도 영화에도 도전했는데 홍상수 감독의 빛이 위의 여인, Like You Know It's All과 같은 예술 영화에 출연했고 2012년에는 그녀의 첫 상업 영화 미스 코에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항상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복면가왕 2023에서 맡은 역할은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능력으로 칭찬을 받았으며 5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여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이혼 후 편견을 극복하고 실패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그녀가 흘린 눈물은 예술을 향한 그녀의 인내와 열정을 증명합니다. 고현정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상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력을 쌓고 개인적인 사건 이후에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재벌과의 결혼으로 얻은 명성이나 미모뿐만 아니라 재능으로 인정받는 여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선덕 여왕으로 백상예술대상과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도 큰 성과지만 그녀에게 더 큰 성과는 8년 만에 스타덤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삼성 며느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연기 수업을 듣고 까다로운 감독들과 함께 작업하며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인재 매니지먼트 회사인 IOK 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대담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고 젊은 배우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기 외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2011년 피부 관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책 고현정의 텍스처를 출간한 것도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다. 저자가 자신의 삶을 6개월간 관찰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쓰인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단 이틀 만에 3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에 대한 그녀의 철학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이 반응을 얻는 것을 보고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연기 분야 밖에서도 자신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항상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헤어진 지 몇 년 동안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해찬과 혜인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4년에 유튜브 채널 페어리 재형을 시작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방식이며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엔 개발 계획과 대한적십자사의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연예계에서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때로는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그녀의 결의를 증명합니다. 고현정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과 깊은 고통이 뒤섞인 감동적인 장이다. 54세의 그녀는 한때 정용진의 연인이었으며 1995년 5월 서울 다이너스티 홀 호텔에서 당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던 결혼식을 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의 윈터가든 극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당시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정용진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그녀에게 자리를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게 꽃을 피웠고 그녀는 2024년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사랑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관계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해 1998년에 정해찬, 2000년에 정해인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의 꿈이었고 결혼 초기에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8년 만에 2003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송을 통해 이혼했다. 그녀는 2009년 황금어장에서 정용진이 유머 감각이 있고 자신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